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빨아먹는 사람이 있나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영혼까지 고갈시키는 사람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흡혈귀처럼 당신의 시간, 돈, 정신적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연구 결과 평균적인 사람은 주변의 최소 3명 이상이 자신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 드레이너라는 사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독성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난 괜찮아. 그냥 참으면 돼. 정말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독성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4배, 면역체계 약화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 어쩌면 당신 주변의 인생 흡혈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에서 과감히 지워야 할 10가지 관계 패턴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생존 가이드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무한한 공짜를 기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만남의 자리에 항상 지갑을 깜빡 잊거나 만나자마자 나 돈 없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한두 번의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패턴화될 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교묘한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은 바로 구매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에는 과감히 투자하면서 유독 당신과의 만남에서만 가난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기본인 주고받음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당신은 SOS 요원이나 무료 컨설턴트 같은 존재입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결혼식, 이사, 취업 추천 등 자신에게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만 갑자기 나타납니다. 더 교묘한 이들은 연락을 시작할 때 가벼운 인사로 포장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관계는 언제나 일방통행입니다. 부탁이란 상대방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조심스럽고 정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치 당신이 당연히 들어줘야 한다는 듯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이 해결되면 다시 소식은 끊깁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생에서 단지 유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관계를 오래 유지하면 정신적 피로감이 쌓이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심지어 경제적 손실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균형 잡힌 관계란 서로가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쪽만 계속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드레이너들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을 파괴하는 가장 교묘한 관계는 바로 감정적 흡혈귀와의 관계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자신의 푸념만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가끔은 힘든 시간을 겪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만 쏟아냅니다. 이들에게 당신은 감정 쓰레기통과 다름없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대화가 항상 일방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태나 기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을 배출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런 푸념은 대개 같은 주제를 반복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이 그저 불평을 통해
일시적인 감정적 해소만을 원합니다. 같은 고민을 계속 말하는 사람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답을 확인받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답정 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진정성 있는 조언을 제공해도 그것이 그들이 듣고 싶은 답이 아니라면 무시하거나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당신은 점점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히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눈, 그리고 하나의 입을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고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말하기에만 집중합니다. 슬픔과 부정적 감정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에 노출되면 당신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감정적 드레이너들과의 관계는 재평가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란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균형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근간은 상호 존중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민의 무게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문제가 다른 이에게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중대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문제만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고민은 별거 아니잖아. 그걸 가지고 뭘 그래? 라며 일축해버립니다. 이런 태도의 밑바탕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감 능력의 부재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만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당신의 친구라면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정으로 당신을 지지해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도 존중이 결여된 또 다른 유형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약속은 신뢰의 기반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속을 어길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불가피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거나 심지어 아무 설명 없이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가치 없게 여긴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당신과의 약속은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없을 때만 지키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당신은 점점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관계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존중을 요구하는 것조차 망설이게 됩니다. 상호 존중이 없는 관계는 결국 한쪽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불균형한 권력 구조를 만듭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감정, 시간, 약속은 소중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감히 제고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유형은 자주 다투고 편 가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갈등을 양분 삼아 성장하는 듯합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도 대형 논쟁으로 확대시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갈등 상황에서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내 편이 되기를 강요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은 대개 깊은 불안감과 통제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인정을 받아야만 안정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그들의 자아 확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도 비슷한 맥락에 있습니다.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은 매우 사적인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믿음 체계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도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항상 일방적입니다. 당신의 의견이나 다른 관점은 무시되고 오직 그들의 진리만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때로는 죄책감, 공포, 심지어 위협까지 동원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당신이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숨기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조차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는 정체성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논쟁은 서로의 이해를 깊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호 존중과 열린 마음을 전제로 합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며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성장이 아닌 억압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과도하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인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취, 재산, 인맥에 대한 이야기는 때로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대화가 항상 그들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든 그들은 교묘하게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왕년애로 시작하는 자랑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현재 자랑할 것이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성취에 정체되어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시간을 보내면 당신도 모르게 과거지향적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랑은 자신의 입에서 나올 때 그저 오만함으로 들립니다. 진정한 가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탈무드의 지혜는 이를 잘 표현합니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을 때다.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은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만났을 때 괴로운 친구는 이런 모든 문제적 관계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처음에는 잘 맞았던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만날 약속을 잡았는데 취소되기를 바라거나 만나도 빨리 헤어지고 싶다면 그것은 관계를 재평가해야 할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런 감정은 대개 상호적입니다. 당신이 그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럽다면 그들도 비슷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관계는 양방통행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양쪽 모두에게 스트레스만 가중시킵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자연스럽고 편안해야 합니다. 만남이 기다려지고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관계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면 그것은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적 웰빙을 위해 때로는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독성 관계를 식별했다면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점은 모든 관계를 즉시 단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의 관계라면 먼저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할 때는 나 메시지를 사용하세요.
너는 항상 약속을 어긴다보다는 약속이 취소될 때 내가 느끼는 실망감이 크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당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푸념만 늘어놓는 친구에게는 오늘은 20분만 이야기하자와 같이 시간 제한을 두거나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에게는 명확히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변화가 없다면 점진적으로 관계의 빈도와 깊이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관계를 동일한 친밀도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깊은 유대를, 다른 이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생활의 비결입니다. 동시에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탈무드는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성장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지키는 것은 자기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관계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성장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누구와 함께 쓸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